예,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어머님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는 카이로스 논술 구술학원 논구술 강사 김용권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저에게 허용된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해서 어머님들과 소통을 좀 못했네요. 손으로 넘기면 되죠 뭐. 예, 그래서 논술 저녁 종합 분석을 좀 드릴 건데요. 좀 불편하긴 하네요. 자, 요 표가요. 제가 자료 4개를 지금 5개군요.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면 오늘 이제 다른 분들이 아마 뭐 수능 최저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좀 안 할 거고 요 자료에 녹여냈거든요. 먼저 이제 수시 전형 마스터 가이드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요건데 요거 말고 더 있습니다. 요 의도는 뭐냐면 그 전형이 많죠. 근데 한눈에 보기가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시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은 그러니까 학생부 기반 면접은 재심은 없고 학생부만 내면 거기다 질문하는 거. 그 뭐 서울대 지역 균형이 아주 대표적이죠. 대부분 이런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재심은 기반 면접입니다. 보통 구술 면접 이걸로 많이 준비하시죠. 그래서 재심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면접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과 서류 전형. 이거는 그냥 면접 없고요. 학생부 딱 내면 내신과 정성평가. 비중은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논술. 이게 오늘 설명의 주제죠. 이렇게 있고요. 그걸 잘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 전체적인 이 수시 전형 지원 전략 같은 건 오늘 하진 않을게요. 오늘 논술 중심으로 할 거고 구술이나 그 다음 주 금요일 19일 2시에 구술 1차 설명회 제가 하거든요. 그때 조금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일 다음 주 토요일 7시에 제가 이제 제 개인 강사 집담회를 합니다.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분석 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맨 뒤에 가면은요, 그게 있습니다. 지원 매트릭스. 그게 뭐냐면 그 저희가 학생과는 그 진학에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근데 어머님은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략 우리 아이가 요런 상황이면 요 정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스카이 수시 전형 수시 스카이 뭐 상세 가이드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스카이를 좀 중심으로 정리해 놨고요. 요것도 뒤에 학생 지원 그 아까 얘기했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 자료 위주로 뒤에를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스카이 상세 가이드는 조금 상세하게 경쟁률 50% 컷, 70% 컷 이런 것도 좀 참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담회쯤에는 좀 더 자세한 스카이 수시 논술에 대한 50, 70 경쟁률 자료가 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논술 전형 상세 자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체 상세 자료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입 논술의 모든 것이라 되어 있는 건 연고성 위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각 학교의 특징이 뭔지 이런 거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술 설명할 때는 요 논술 자료 2개 대신 뭐가 나올까요? 구술 자료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구술 설명일 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선 특별한 것 몇 가지만 난리 났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넘길 수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논술만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찍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기출 문제 빼고는 전부 다 그 자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은 연세대 특징, 그냥 논술만 잘 보면 붙는 학교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논술 능력이 엄청 좋아야 됩니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논술로 뽑는 인원은 많지 않죠. 논술 능력이 엄청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할 거는 조금 뒤에요. 도대체 논술 능력이 좋다는 게 뭔지, 각 대학별 뭐 비정형이다 뭐다 유형 얘기 많이 듣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죠. 학생들 좀 있는 건 같은데 학생들은 진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 수준인지 내가 어디를 쓸 수 있는지 구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준비했거든요.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그 다음에 고대는 4, 8 최소가 빡세죠.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능을 보고 나면 가채점을 하고 시험장에 반 이상이 안 옵니다.
나는 글렀음 망했다. 다른 학교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날 가서 시험을 본 친구 중에도 반 이상이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명목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전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요. 약간 창의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게 뭔지.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아주 깊은 독해가 또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면. 그다음에 성균관대 3학 6이 기본인데요.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이런 데는 3학 5고요. 그다음에 약간 특이한 게 언어형과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과마다 달라요. 예컨대 인문계열 언어형만 되고요. 대부분은 언어형과 수령 둘 다 되는데 뽑는 인원 비중이 다릅니다. 싹 들일 때 사회 계열은 왠지 언어형이 더 많을 것 같죠?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자연과학 계열이나 이런 거 약간 섞인 계열의 이공계 느낌이 있으면 수리형이 좀 많을 것 같죠? 예, 수리형이 많습니다. 대신 내가 수능 최저 맞출 수 있고 언어형 쩔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어형으로 이공계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특징만 좀 잡고 갈게요. 그다음에 서강대는 3합 7이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 살짝 편하죠. 근데 서강대는요. 일단요 문제가 2개고 100분 안에 2개 써야 돼요. 근데 읽어야 될 제시문의 개수가 많습니다. 깊이 있는 독해보다는요 그 시키는 대로 다다다닥 깔아가면서 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중대, 창의형 요게 고3 현역들만 볼 수 있어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별로의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N수생 제일 나쁜 애들이 어떤 애인 줄 아세요? 편입 준비하는데 오는 애들. 심지어 학사 편입이에요. 대학교 4년 마쳤어요. 대학교 수준의 글 읽기 있는 애들 한번 써볼까 붙어버리는 거예요. 좀 짜증나죠? 반칙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창의형은 누구죠? 고3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수능 전에 봅니다. 10월 11일일 거예요. 그래서 연대도 수능 전이죠. 10월 10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 심한데 내신 보고도 쉽지 않아요. 수능과 내신의 등급을 보면은 와 우리 친구는 참 행운이 넘치는 애 같아요. 7770 뭐 이런 식이라고 씁시다 심하게.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창의형과 연대. 그러니까 연대는 너무 지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래쪽에서 현역과만 경쟁할 수 있는 전형이 하나 더 생겼다.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머님들 얘기하는 게 즐거워서 시간을 많이 썼네요. 좀 빨리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수리 논술 시행 현황인데 이 수리 논술 관련된 겁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연대는 4문제 중에 마지막이 수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부 문제라는 건 사실 인문에 다 수리 논술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것도 있습니다. 안 찍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성대는 일부 포함인데 계열에 따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택할 수 있죠. 수리형을 선택하면 나는 수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양대는 상경계열만 있고요. 중대도 뭐 경제경영, 뭐 경희대도 사회계만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것도 제 자료에 넣어놨고요.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유형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 앞에 있는 5가지 정도 있죠. 이걸 뭐 5개로 나누는 사람도 이제 저는 가능하면 세분화했습니다. 을 위에 5개는요. 모든 학교에 필요한 유형입니다. 적어도 연고, 서성, 뭐 한양대, 중대까지 위에 5개는 다 해야 됩니다. 분석 종합은 연대는 분석 좀 나오고요. 한양대 옛날에 종합이 나왔는데 요즘 좀 안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입장 선택 정당화는 특정 입장 선택해서 내 입장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 해결책 제시하라는 거죠. 요거는 고려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은 누가 강화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성대, 여기는 고대 친구들. 수리 논술은 수리 논술 있는 학교. 그러니까 연대가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5개는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반이 좀 많이 열릴 거예요. 기본반을 뭐 하는 거냐면요. 모든 거에 공통된 요 5개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실전반은 학교별로 추가되는 전형과 추가되는 스타일이 있어요. 유형과 스타일 그런 걸 연습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어머님들 그 합격하는 친구와 하지 않는 친구 비슷하게 연습하고 비슷하게 유형 훈련하죠. 근데 누군 붙고 누구는 안 붙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요.
왜 떨어질까요? 글을 못 써서? 아닙니다. 생각의 수준이 낮아서입니다. 자, 글을 쓰고 말을 한다는 건 뭐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생각이 별로면 말과 글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제시문이 나오죠. 그럼 내 생각이 높은 수준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생각은 뭘 통해서 구성될까요? 제시문을 통해서. 그럼 제시문을 읽는 사고의 질, 독해의 질이 그럼 결국은 뭡니까? 논술과 구술, 제시문이 있다면요.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가와 나를 비교하라. 가와 나 도형 두 개가 나왔습니다. 비교하래요. 비교하는 건 뭐죠?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입니다. 자, 유형도 모르는 책임 이렇게 답합니다. 수준 1이라고 할게요. 가는 빨간색 삼각형인데 나는 빨간색 사각형이에요. 비교 안 했죠? 그냥 가 내용 나열하고 나 내용 나열했습니다. 자, 비교하는 친구 뭘까요? 자, 가, 나 모두 빨간색인 점이 같고 공통점 얘기했죠? 가는 삼각형이고 나는 사각형이라는 점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죠? 비교는 했어요. 공통점, 차이점. 근데 연고서성은 이것만 떨어집니다. 그 비교 패턴 연습하면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자,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연고서성 합격의 길은요 분석적인 사고력의 깊이에요.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바로요. 자, 수준 3 공통축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와 나는 색이라는 측면에서 빨간색으로 같고 형태라는 측면에서는 삼각형, 사각형으로 다릅니다. 자, 단순히 빨간색이 아니라 위에 색이라는 하이어라키 개념 하나 생겼죠. 개념의 위계로 잘라내는 겁니다. 분석이 뭐죠? 분석이 나눌 뿐 쪽의 석 모호한 전체를 구체적인 요소로 보는 것. 이 문장은 지금 이 모호한 가와 나를 색이란 요소로 보고 형태란 요소로 봤다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 서술이 됐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변색이고 각색이죠. 자, 다른 분석은 더 할 수 있어요. 변이 3개다, 변이 4개다 차이죠. 근데 변이 3개고 4개인 건 삼각형과 사각형이랑 특성 아래 들어가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분석하면 이제 논리 흐름이 생깁니다. 해볼까요? 다른 것까지 했으니까. 형태란 측면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가는 변이 3개고 나는 변이 4개입니다. 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렇게 써야 붙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제시문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가와 난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 플라톤의 기게스의 반지입니다. 기게스의 반지, 이 투명화되는 반지거든요. 끼역 꼈더니 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껏 나쁜 짓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과거에는 서로 잘 아는 마을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개인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도덕적이었어요. 잘 아는 이웃들이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근데 이제 대중 사회가 커지면서 대중 속에서 이름 없는 한 명이 된 개인, 대인이 이제 대중 속에 아무개가 됐다는 거죠. 이 개인은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대요. 선동과 복종에 이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자, 문제 볼까요? 가나다에선 익명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가나 비교하고 나다인데 가나 비교만 해볼게요. 자, 비교 수준도 안 되는 친구. 제시문 가는 익명성 때문에 개인이 도덕적으로 일탈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나는 익명성 때문에 대중이 비합리적으로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나열이죠. 내가 요약은 해줄게. 비교는 심사위원 네가 해.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심사위원한테 일을 시키죠. 응, 너는 안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준. 이 수준은 아까 얘기했던 비교까지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익명성에 대해 다루고 있고 익명성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반면 제시문 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의 부재 때문에 개인이 도덕적으로 일탈하는 경우를, 제시문 나는 대중성의 익명의 일원이 되는 현상 때문에 대중이 비합리적으로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나쁘지 않죠? 이게 수준 2입니다. 그리고 수준 2 정도로 고대, 서강대, 성대는 딴 거 잘하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연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연대 그거 아시죠? 예시답안 안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고 이 다음이 되면 딴 데도 편합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이걸 해야 돼요. 아까는 색, 형태로 뽑았죠? 더 많이 뽑았죠. 물론 놀라지 마세요.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만큼 뽑을 필요는 없어요. 2-3개라도 뽑는다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뽑는지까지 설명 못 드리겠네요. 수업 때 그런 거 알려줍니다. 자, 간단하게만 볼게요. 비교해 보니까 익명성의 범위 하나는 개인이고 하나는 집단이죠. 그리고 성격은 이거는 개인이 도덕을 상실한 건데 이건 개성적인 게 없어진 거죠. 나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다음 익명성 이전의 타자. 나를 도덕적으로 감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 걔네 시선 때문에 나쁜 짓 안 했죠. 그다음 익명성 이전의 타자가 여기 뭐죠? 서로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개성을 알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익명성 이후의 얘기는 감시자가 없으니까 도덕적 일탈을 한 거예요. 여기는 개성을 알아주는 이웃이 없으니까 대중성 암흑기가 돼가지고 비합리적인 행위 선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답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이만 할게요. 자, 이제부터 분석적 서술뿐만 아니라 논리적 스토리가 나오는 서술을 보게 될 겁니다. 재심은 가와 나는 익명성의 범위와 성격, 익명성 이전의 타자, 익명성 이후의 행위, 익명성의 효력이란 5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 공통점 줬죠. 그다음 물론 여기까지만 5가지 다 안 해도 2-3개만 써도 이게 차별화된 답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 아예 못하니까, 이렇게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친구는 이제 완전 다른 질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유형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비교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좀 더 가보겠습니다. 먼저 범위와 성격의 측면에서 가는 개인의 도덕성 상실이라면 나는 집단적 개성화로 다르다. 그 다음에 범위와 성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 축들이 이제 스토리 있게 가죠. 가와 나에서 익명성 이전의 타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의 익명성 이전의 타자는 도덕적 감시자이자, 그래서 이 감시자의 부재가 결국은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이어졌다. 반면 나에서 익명성 이전의 타자는 나의 개성을 알아주는 존재다. 이 존재가 없기 때문에 대중은 많은 무리 속에 아무개가 되어서 자기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복종하고 선동에 휩쓸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듣는 순간 질이 다르죠. 질이 다르죠. 붙는 친구와 안 붙는 친구의 차이는 이겁니다. 이거. 질이 달라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질이 달라요. 특히 연대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되고, 그냥 유형 찍어내는 연습으로는요 차이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워요. 쓱 보면 야, 저긴 개인이었잖아, 얘는 집단이잖아, 야, 뭐가 다른 것 같아? 익명성에 영향받는 범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럼 넘어가 보죠. 그래서 분석적 서술과 논리적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연고 소송 집중 분석은 조금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핵심만 좀 찝을게요. 그 연대 같은 경우 일단 제시문을 보면요, 뭐 많이 나오죠. 특징은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는 것. 일단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 끝에 이 수리 논술이 나와요.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죠? 싹 가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근데 사실 수리 논술 이전에 일단 이게 어려워요. 쓸 수는 있지만 여기서 아까 말한 3수준의 사고로 차이를 보여줘야 돼요. 차이를. 그다음 약간 포인트 하나만 짚으면요,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해석하면요, 이게 이제 이 그룹이 2개가 있는데, 한 그룹은 이 권력 거리가 0.2로 나와요. 낮으면 그만큼 수평적인 겁니다. 한 그룹은 생산력이 최대가 될 때 권력 거리가 1이에요. 가장 높은 상태예요. 근데 2개를 합쳐 보니 생산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3분의 1이에요. 산술 평균은 0.6이죠. 1 더하기 0.2는 1.2고 나누기 2하면 0.6이죠. 근데 3분의 1은 0.333333이죠. 산술 평균보다 수평적인 쪽이 가깝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집단에선 수평적인 문화를 좋아하는 A 집단과 수직적인 문화를 좋아하는 B 집단 중에 누구의 영향이 높은 거죠? A. 이런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권력과 관련된 내용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답을 쓰면 안 돼요. 답을 가지고 인문학 제시문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 그게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이거 문제는요, 수능 4등급 정도 수학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을 겁니다. 답을 푸는 것까지는. 근데 이제 의미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것도 조금 해설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인데요, 고대는 특징이 제시문이 정말로 5개가 분야가 지 멋대로입니다.
자, 이거 어떤 법조문에 대한 설명. 와, 시도 나와요. 어허. 여기는 이제 각각이 자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어디 이거 동양 철학 문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희곡이 나와버렸어요. 뭐 하는 거지? 그러더니 마지막 5번째 뭡니까? DNA에서 그 리보솜 합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다양하죠, 5개가 분야도. 그리고 문제 1번이 뭘까요? 다 3개 선택해서 6의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래요. 쓱 보면은 경제적 불평등과 분배 정의의 문제거든요. 야, 근데 DNA 합성이랑 뭔 상관이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걸요. 요걸 다양하게 3개를 선택해서 이걸 여기다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건 조금 편해요. 이거는 이거 자체가 헌신한 사람들이 땅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뺏자 이런 거 조금 편하겠죠. 근데 이거 벼가 얘기합니다. 벼는 서로 우월어서 기대고 살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꾸 끝내라고 눈치를 주시는데 조금 얘기하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서로 기대고 살면서 힘을 얻죠. 그러니까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끌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니까 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는. 그 다음에 이제 성대입니다. 성대는 항상 4개 제시문 주고 두 입장으로 분류를 시킵니다. 근데요 1, 3, 2, 4로 분류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쓰면 B등급, A등급 뭐 해야 돼요? 1, 3을 묶었죠. 1, 3끼리의 차이점까지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변별적입니다. 그걸 하면 요건 됩니다. 그 차이점 제시할 때 아까 얘기하는 3수준까지는 안 해도 돼요. 2수준 정도라도 돼요. 성대는 여기선. 그 다음에 성대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2번 문제 2번 이 표해석이거든요. 근데 표해석인데 관점 2개로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얘네가 사실은 이게 지금 비슷하거든요. 사회활동에서. 근데 막 다른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분석해야 된다. 내야 된다. 이것도 표해석을 하는 게 좀 성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어떤 입장 하나 정해서 이게 예시를 줘요. 넌 어떤 입장 할 건지.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을 쓰는 건데 요거는 배점도 좀 낮습니다. 딴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2개 40점짜리 잘해야 된다. 특히 표해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균관대죠. 이제 서강대는 일단 쓱 한번 볼게요. 여기 1번이고 저 밖까지 있죠. 2번이고 또 밖까지 있어요. 읽어야 될 게 많죠. 요게 이제 서강대 약간 그리고 몇 자 써야 돼요? 천자 2개예요. 속도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약간 서강대 힘든 점입니다. 대신 좋은 건 뭐냐면 제시문이 전부 다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대로 나오진 않고 약간 재구성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독해의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가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나를 근거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뭐하라고 다 나와요. 요거대로 따라가면 글이 완성돼요. 그래서 개요를 만드는데 힘든 게 좀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요게 약간 서강대의 편한 점입니다. 단점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서강대는 제시문 하나하나 깊이 있게 가기보다 핵심 빠바바박 뽑아가지고 따라서 다다다닥 구성하는 거. 요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서강대를 연대 제시문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좀 해야 될 게 수학 4등급 정도, 영어 3등급 정도는 있어야 되고 깊이 있는 독해가 필요하고 고대는 약간 3개 엮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성균관대는 표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강대는 써야 되는 양도 많고 읽어야 될 제시문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 속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집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논구술 다 있고 그러니까 집담이나 구술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예, 감사하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구술 설명회 그리고 이제 제가 1시간 이상 온전히 쓸 수 있는 20일 날 7시에 있는 제 집담에 와주시면 제가 좀 여유 있게 어머님도 질문도 받으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빨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